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114회 세계를 진출하는 3D 프린터의 국내 리딩 기업이죠. 로킷의 유석환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4년 차 된 IT 지식 서비스 벤처기업 하고 있는 지식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피치 강의하고 있는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조경 엔지니어링의 윤지영 소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815 커뮤니케이션의 임수열입니다. 네. 자, 오늘의 게스트이신 로킷의 유석환 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팬 들으셨나? 자, 오늘 저희가 자 3D 프린터 로킷의 소개 영상이 있거든요. 한 6, 7분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직접 제작하신 겁니까, 이 영상은? 예. 프린터의 역사를. 네.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를 집기가 1234년이어가지고 이게 원래 에디슨이라는데 저기 왜 3자로 돼? 에디슨을 그냥 등록하려니까 잘 안 되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뒤집어서 A하고 3D. 아이디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뒤집으면 3D 그쵸. 온이라고 또 해석이 돼요. 3D 시대가 오고 있다. 오, 와, 그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냥 멋져. 야. 저건 초콜릿으로 프린팅하고 있는. 초콜릿이요? 네. 먹는 겁니까, 지금? 네네. 야. 이거는 금속입니다. 이거. 메탈 페이스트고요. 하나의 기계로 여러 재료나 레이저 피팅도 들어갑니다. Kintex was our partner there, and the Kintex Exhibition Center. 이게 And 블룸버그 it was 방송에서 wall-to-wall. 예. The 유명한 other, 때 and it lasted for 2 days. In fact, next year the show is going to go 저희가 3 days, 전시회했는데 maybe 4. 와서 But what's 자기네들이 really amazing is 취재해가지고 some of the Korean companies that we have no 컬러도 knowledge of in 입힐 수 the 있는 United 건가요? States 네. that 컬러. are claiming they're going to 컬러도 control 예. the world 좀 in 3D 제한적이긴 printing, 하지만 and they're not on the names of any list that anybody 좋다고 has 말하는 here 거죠? in the United States. 먼저 보여주세요. 자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3D 프린터 산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투자 전문가예요. There's one company 그래서 that I 그러면 found, 너 which 투자할 I've never 의향 heard of, 할 만한 회사가 뭐 있냐? 하니까 이제 로킷이라고 이제 자기가 이런 회사가 있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했습니까, 이 사람이? 안 했습니다. 뭐야? 아이, 깐죽거리고. 소용없네. 제가 안 받았어요. Korea, that they will be the biggest in 3D desktop printing by 2017. bar 그리고 none.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활용하셨겠네요, 이 영상을. 그렇죠? 그렇죠. 네. (3D) printing that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the way we make almost everything.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래야 되는데. 대단합니다. 화면으로 성종지만 3D 프린터 있어. 만나봤는데요. 대단하게.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3D 프린터와 또 그 저희가 프린터로 처음 만든 제품 제품들이 나와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일주일 게다 됐는데 3D 프린터로 오바마가 만들었다는 거 네, 아니에요? 옆에 국회에 나와서 그냥 저래든 보시면 말하는데 공산품 야. 세일즈맨으로서 제가 월급을 좀 찍어낸 줘야 거예요. 되는데 그럼 저는 3D 프린터로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 탱크를 3D 프린터로 찍어내신 거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찍은 건 아니고요. 네. 부품을 찍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장인이 디자인해가지고 많이 좀 디자인에서부터 뭐야, 분칠하신 것 출력하는 같은데요? 데까지 그날은 분칠을 안 했고요. 정도가 좀 사갔는데 저희가 목소리가 얘기를 너무 나누는 피곤해가지고 동안 제 그냥. 옆에 나온 이 3D 프린터가 뭔가를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를 만들고 오늘은 혹시 안 있을까요? 가지고 저게 오셨나요?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예. 만든 3D 초코 프린터가 되겠고요. 네. 네. 여기에다가 저거 뭐 예를 들면 먹어볼래요. 사랑의 조수빈 뭐 이런 것들을 왜 제 얘기를 해서 예. 여자친구의 선물로 네. 그럼요. 보통 우리가 아는 프린터는 이제 잉크나 아니면 레이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종이에 인쇄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뭔가요? 원리는 이제 컴퓨터에서 3D 디자인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한 레이어라고 해서 한 층 한 층씩 각종 재료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맞춤 제조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네. 이게 뭐냐면 각기 따로 만든 다음에 어디를 뭐 이렇게 조립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찍어낸 거예요? 네. 조립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저런 물건은 금형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거기에 사이사이에 간격이 0.01만큼 떨어지게 출력을 해서 나중에 살짝 움직이면 저렇게 지금 스튜디오 나온 네. 제품들만 봐도 종류가 다양한데 참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터가 활약을 하고 있죠. 우리 조수민 아나운서 결혼할 때 혼수용품 고르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힘들었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3D 프린터 하나면 혼수용품까지 진짜요.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3D 프린터로 이 가정용 테이블을 만드는 영상 또 준비를 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네, 저희 바로 이 회사의 영상입니다. 목표가 그런 여자가 식으로 이제 시집갈 한층 때는 한층 쌓아 3D 올리는 프린터 거죠. 하나만 가져가. 그럼 저렇게 좀 만든 그럼 거예요. 거기서 밥도 되나요? 밥도 되나요? 밥은 안 되고 이제 밖으로 부풀고 그럼 소용없는데 밥이 돼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이왕이면. 제가 또 재미난 네. 선물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네. 누구 닮지 않았어요? 피규어를 만들었구나. 네. 실물이 나요? 거의 똑같은데. 물론 제 실물의 미모에는 근접하기는 어렵지만 짜증내더라고요. 자기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와. 합니다. 네, 이 3D 프린터로 역시 출력한 거예요. 이거 하실 때 네. 그 나오는 영상이 네. 이 우리 조수빈 아나운서가 피규어를 만들 때 당시에 그 영상인 거예요. 중에서 그러죠. 본인 그게 얼굴에 얼마 스캔해. 몇 시간 만에 나오는 겁니까? 찍어내다 저기 보니까 스캔하면? 아주 빠른 속도는 스캔해가지고 아니었지만 저 그래도 정도 굉장히 만들려면 정교하게 한 7, 8시간 찍더라고요. 걸려요. 야, 빠르죠. 8시간 만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들 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피규어를. 하여튼 3D 프린터로 못 만들 게 없는 세상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뭐 못 만드는 게 없는 이 3D 세상, 3D 네. 프린터 세상이 좀 온 것 같은데 네. 이거 이제 산업적으로 어쨌든 연결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앞으로 3D 성장 프린터 가능성이 개요에 많은 대해서 분야가 이제 잘 바이오 원래 3D 프린터가 네네. 되겠습니다. 네. 잘 그래서 설명하는 이제 것 3D 같아서. 프린터로 가지고 인체에 맞는 맞춤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수술 전에는 아, 뼈 예를 들어서 모양을. 이런 모양을 해가지고 미리 어느 각도로 어떻게 수술할지. 그래서 수술 시뮬레이션 쪽으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산병원에서도 그 환자의 신장을 네. 3D 컴퓨터로 실물로 만든 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수술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다면서요? 네. 사실은 수술은 열어봐야 하는 건데 미리 이런 거를 프린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수술의 스텝을 미리 구상함으로써 이제 수술의 성공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런 식으로 저는 그냥 아놀드 슈왈체네거 현재 하고 있습니까? 멋있다 이런 저희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서? 대단하십니다. 아산하고 자, 삼성 우리가 쪽은 얘기를 지금 나누는 하려고 동안 노력- 달콤한 좀 초콜릿으로 시도를 된 해외는요? 세계 해외는 로고가 해외 완성이 쪽에서도 하고 됐습니다. 있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술 오. 아이고, 피가 차단되는 시간을 네. 줄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1시간 아, 마치 수술을 정말- 했는데 피가 1시간 동안 네, 차단이 보이시나요? 됐다. 그러면 수술 후유증이 굉장히 큰 거고 이게 지금 3D 박경계가 프린터로 딱 그렇게 이걸 5분 만에 네. 딱 그리고 해주면 이건 초콜릿이 그렇죠. 네. 네. 이거 먹어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굉장히 초콜릿이니까요. 그 효용성이 좀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이건 돈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외과 의사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가 크니까 외과 의사들을 안 알아봐요. 그러니까 실력들이 없으니까 칼쟁이들이 괜찮은데요? 점점 그걸 놓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런 쪽으로. 프린터 개발보다 초콜릿 개발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오케이, 썼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지금 보면서 어차피 이제 3D 프린터의 세상이 이제 오고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3D 프린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술은 비슷하다. 네.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겁니까? 세상이 바뀐 거죠. 아, 그래서 3D 프린터라는 테크놀로지는 30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는 쓰이는 곳이 제조업에서 프로토타입 만드는 용도로 쓰였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 얘기지만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해가지고는 이익이 남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결국에 와서는 뭔가 차별화된 제품이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려야 네. 창업도 되고 이익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러한 부가가치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맞춤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 현재까지 나와 있는 도구 중에서 제일 쓸만한 게 3D 프린터니까 야 이걸 써가지고 그냥 양복 하나를 팔으면 10,000원에 팔았었는데 네. 맞춤으로 팔면 한 2만 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서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의학 쪽이 될 수 있고 맞춤 이 서비스를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3D 프린터가 된 거죠. 왜냐면 너무나 공감이 가네요. 요즘 사실 서브스크립션 뭐 서비스라든지 맞춤형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를 하고 그런 대량 소비가 아니라 네. 똑같은 것을 네. 그런 시대 흐름이랑 딱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로킷을 창업하기 전에는 이게 창업을 언제 하신 거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아직 일을- 치매가 오신 거 아니죠 지금 이제? 창업은 한 3년 됐고요. 네. 네. 그 전에는 대우 자동차에서 한 자동차 뭐 이런 일들 한 20년 했고요. 마지막에 한 10년은 해외 쪽에 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3D를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계기는 그거 하다가 무슨 나중에 이제 바이오 회사도 셀트리온이라는 네. 거기도 있다가 그 우리나라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인 회사잖아요. 현재 8조 원 정도로 네네. 1위입니다. 예. 그다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쉬었다가 재수 없으면 90까지 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수를 했어요. 현민 교수를. 네.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취지가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대표님 자꾸 전업을 하시잖아요. 네. 전업을 하시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뭐.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전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떤 그 10년 사이클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대우자동차를 떠나고 나서 뭘 할까 하려고 하니까 헤드헌터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 뭐 그룹 회장해라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미가 없잖아 똑같은 네. 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재미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로 하면 그랬을 때 이제 장애 요소는 저걸 새로운 사업을 해도 되냐 안 되냐는 이 용기의 문제가 있는데 별로 생각이 깊질 않아가지고 그냥 해보고 네.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그때가 이거 로켓을 창업했을 때는 50대에 창업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50대. 네. 요즘 여기 40대도 있지만 사실 30대 후반만 가더라도 네. 회사 때려치고 창업하기 용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다 가정도 있고. 네. 대표님 가정도 있으시고 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50대 때 그 교수란 편안한 직업을 그만두고 네. 이렇게 아무리 뭐 대학생들이 요새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뭐 대표님의 아들도 아니고. 네. 근데 왜 그렇게 창업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근데 어떤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하셨는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어쩌다 창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고. 그럼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는데 진짜 아무 생각 사모님은 없이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자기가 벌어놓은 돈만 손대지 않으면 설명하시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얘기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두 사람만 있으면 몇 천만 원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살 거 계산해보니까 한 20억, 30억 뭐 그런 그 정도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벌어놨으니까. 오. 요새는 다 까먹었지만. 그것만 손대지 않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다행히 와이프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서포티브 했고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3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현대 세러리맨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살아가는 일이 그냥 쭉 보시고. 예, 어떤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막장 드라마 속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대우에서 20년 해봤고, 그다음에 미국 회사에서 뭐 아시아 태평양 사장도 해봤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CEO도 해봤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는 결국은 나는 그래도 성공적인 월급쟁이였지만 학교에 있는 애들은 결국은 다 취직을 하려고 그러고 성공적인 월급쟁이가 되려고 하지만 이미 그것은 자본주의의 막장 드라마로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만드는 건 좀 익스페리멘탈한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좀 거창한 얘기가 될지만 탤런트 캐피탈리즘.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돈이 돈을 버는 거였으니까 월급쟁이로 해서는 뭐 20, 30대에 벌써 다 잘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옛날엔 40, 50대 잘렸지만 요번에 뭐 어디 보니까 20대에도 잘리고. 그래서 잘랐어. 그게 사실은 그 어느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막장 드라마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그냥 월급쟁이 하라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능력을 투자를 하라. 그럼 내가 주식을 주겠다. 그래서 만든 컨셉이 월급도 주시는 거죠? 아 당연히 주죠. 아니면 월급 안 주고 야 능력을 투자해 주식을 줄게. 그래서 그런 컨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한 몇십억 넣고 내 컨셉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좀 저걸 해보자. 실험해보자. 네, 실험을 해보자 하는 것이 그 창업의 사실은 가장 큰 동기였어. 그러니까 어떤 3D 프린터 이런 거보다는 그런 지금 그런 탤런트 뭐 자본주의요? 그래도 3D 프린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시장성을 보셨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셨겠죠. 예. 사실은 그래서 그러려면 그 어떤 회사가 크거나 그래서 왜 한국에서 취직이 안 되는가 봤더니 부가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80, 90년대엔 자동차가 잘 나갔지만 지금 이제 서서히 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려면은 앞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부가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뭐 제조를 잘한다든가 퀄리티를 잘한다든가 건물을 잘 짓는다, 집을 잘 짓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려면 결국은 R&D하고 디자인이 잘 돼야 100원짜리가 아니라 120원, 130원 받을 수 있다. 즉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높일 수 있는 수단은 R&D하고 디자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하는 애들을 다 만났었어요. H 말해도 돼요. KBS 아니까 홍대 뭐 어디 해가지고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이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애들인데 지금 생각하면 열정페이에 거기에 틀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에서 디자이너가 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구나. 그다음에 저도 뭐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디자인의 수준을 아는데 그래서 디자인만 가지고 디자인을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 끝. 그러면 한국에서 잘하는 게 뭐냐라고 10명한테 물어봤더니 9명이 IT래요. 그래서 그러면 R&D와 디자인과 IT가 만나면 뭐가 되냐? 그랬더니 3D 프린터라는 물건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좀 싸게 좋게 주면 젊은 애들이 무슨 창업도 할 거고 뭐 장난도 칠 거고 뭐라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일자리도 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했죠. 그러면 그 창업 전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지금 뭐 생각이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그 생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고 그다음에 그 제가 자본주의의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1차,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자동차 같으면 유럽, 그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일본, 한국에서 이제 서서히 중국으로 전자도 뭐 그런 사이클고 조선이 이미 넘어갔고 결국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스템은 효율화를 추구하게 돼 있고 자동화를 추구하게 돼 있고 사람이 그 안에 이제 하나의 도구로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3D 프린터의 밝은 면만을 좀 보고 있는데요. 3D 프린터에서 조금 에러가 많이 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고요. 속도 첫 번째 문제는 재료의 문제입니다. 재료. 출발이 이제 산업 3D 프린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데스크탑으로 들어왔는데 소재 자체는 아직도 산업용 소재를 쓰는 거죠. 우선 톡식해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 폴리머, 독성이 막 네, 독성이.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은 그걸 다 바꾸는데 왜냐하면 그 내 친척들 방에 그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그렇다면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우선 인바이러먼트 프렌들리로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분야로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는 소재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뭐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능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속도 문제 뭐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해결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계속 보려고 하다가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시간상 잘랐는데요. 네. 3D 프린터 지금 그 에디슨의 주 이제 출력되는 핵심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프린팅하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원리라든지. 원리는 아주 뭐 간단해요. 컴퓨터에 보면 다 3D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3차원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슬라이싱 0.1mm나 0.2mm 뭐 어떤 때는 뭐 1mm 단계로 자릅니다. 그러면 하나의 요만한 슬라이싱이 되면 그거를 한 층 한 층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한 층 한 층 그걸 녹여서 쌓을 수도 있고 어떠한 액체를 뭐 레이저로 쏴서 굳힐 수도 있고 어떤 파우더를 풀을 뿌려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고 원리는 다 한 층 한 층 잘라서 그거를 쌓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애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똑똑한 그러니까 우리가 애는 원래 그 금형 같은 거 하면 원래 이따만한 것을 자르는 거 아닙니까? 네. 막 잘라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건 자르는 게 아니라 쌓는 쌓아서 만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CT 촬영을 한다. 그럼 이게 층별로 이렇게 촬영을 단층 촬영을 하는데 그거대로 사람을 쌓으면 인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어떤 물품을 이제 네. 그걸 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초콜릿이 됐든 네. 뭐가 됐든 그러면 그 원 제품과 네.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맛이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모양은 같지만 성분은 틀릴 수 있는 건가요? 후자입니다. 틀린 건가요? 모양만. 모양만 같은 거다. 모양만 갖고 물론 같은 재료를 만들 수는 있죠. 네. 예를 들면 장기를 3D 프린팅 한다면 당연히 같은 재료나 유사 재료를 써야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쉐입이 같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재료는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었냐면은 어떤 물품을 똑같이 만들 수는 있으나 그 배합률이라든가 이런 건 그 회사 제조 회사의 비밀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료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체 쪽으로 넘어가거나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비슷한 상당히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아까 설명 중에 재료가 다양화되면 좀 더 다양한 3D 프린터 생산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은 그 루킷에서도 앞으로 소재 개발에 어떤 집중하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쪽에서는 그 집에 한번 3D 프린터를 가져갔더니 마누라가 네.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이게 톡식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올해 한 2월까지 되면은 미국 FDA의 모든 그러니까 음식을 담아 먹어도 될 정도의 소재로 해가지고 전혀 무해한 소재. 사진에 나온 이겁니까? 예, 그런 것들입니다. 저기 보면은 저 세계 옷하고 거의 최초로 저기 샐러드가 담겨 있는데 저 네. 그릇이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옆에 있는 옷도요? 옷은 플렉시블한 소재로 유연한 소재로 해서 그 옷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게 독성이 없는. 예, 당연히 저게 세계 최초입니까, 저게? 저쪽에선 세계 최초예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패션 같은 거 하면 옛날에는 그냥 저거 하다 보면 저게 약간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 저게 예를 들어서 알러지. 알러지가 생기고 뭐 네네네. 피부병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참고로 쓰면 제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ABS라는 건데요. 그다음에 PLA가 있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ABS는 A도 발암물질, B도 발암물질, C도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50%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 전서부터 아예 판매를 중단해 버렸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래도 셀트리온에서 바이올로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퓨움을 자꾸 마시다 보면 여기에 요새 얘기하는 미세먼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어떤 그 나중에 어떤 윤리적인 어떤 관점으로 그런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2D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똑같은 도케스가 나와요. 맞아. 근데 그게 허용 기준 이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D 프린터가 사무실에 10대가 있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거보다는 더 적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하여간 피해야 될 것 그럼 같아요. 킹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겠네요. 대수가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잉크나 토너 대신에 그런 이제 다른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차기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혹시 또 있으세요? 차기 준비하는 거는 이제 바이오 쪽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에 있었던 경험과 3D 프린터를 해가지고 피부 자체를 프린팅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슨 약을 프린팅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연세가 아주머니들이 한 45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싹 한번 긁어내고 프린팅 쫙 해서 와우. 안면도 어떻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페이스 이제 오프. 기분에 따라 바꿀 수도 있나요? 아 그렇죠. 가능해요, 진짜? 지금 당장은 아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인공 피부 만드는 거는. 자기 피부로요? 그럼 당연히 자기 피부죠. 남의 피부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럼 자기 피부를 띄어내 가지고 어디 박사님 같으면은 네. 제일 생생한 피부, 히프 뭐 이런데. 그래서 제일 많이 굳은 살 밖에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자기 피부가 아니 아니면 어떻게 알아? 내가 굳은 살 맡긴데 본인이 어떻게 알아? 본것 같아. 뭐야 도대체? 이상한 상상을 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분이 아니야 전혀 이분하고 좀 관계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 로킷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강한 경쟁력이 과연 이 3D 프린터라는 하드웨어 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응용한 어떤 제품 생산 쪽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 하드웨어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조금 요새 얘기하면 생태계죠. 그래서 하드웨어, 그다음에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컨텐트, 그다음에 그것이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3D 프린터의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걸 실질적으로 쓰는 것들은 또 다른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꽃꽂이 하시는 분이 왔어요. 꽃장수를 하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 그러다 이거. 그다음에 자기 디자인을 어떤 화분에 넣어야 되는데 화분 뭐 광산시장에 가서 그놈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3,000원 하는데 그 3D 프린팅을 해서 화분을 멋있게 했더니 3,000원짜리를 3만 원 불러도 사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간단한 이그젠플이지만 여기다가 심으면 1,000원에 팔리는데 이거를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한 500원밖에 안 들거든요. 이걸 좀 멋있게 해서 딱 보면 쫙 늘어놓으면 여기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 보는데 그렇게 3D 프린팅을 하는 건 지나가다 말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디자인 뭐 화분으로 한 겁니다. 얼마예요? 3만 원 하면 사간다 이거죠. 3,000원짜리는 안 사가는데 3만 원짜리는 사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거. 야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3D 프린터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정말 본인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매스로 생산된 걸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네. 싸게 각 소상공인들이 뭔가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네. 한다면 지금 소상공인들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3D 프린터가 정말 각광받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때요. 네. 이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네. 어느 쪽에 뛰어드는 게 좋을까요? 하드 산업 아니면 말씀하신 어떤 응용 분야, 어떤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먼저 또 뛰어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3D 프린터가 안 쓰일 것 같다
하는 쪽에 가서 먼저 하는 게 안 쓸 그런 거죠. 예. 예를 들면 화분 같은 거 아무도 생각 안 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쓰일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3D 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잘라서 만드는 거 이론적으로는 모든 분야가 다 돼요. 그렇죠. 예, 모든 분야가 다 되는데 거기 가서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 3년 지나면 그런 기술이 이제 또 저거 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자기가 잘하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3D 프린터를 어떻게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어프로치를 거꾸로 3D 프린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네. 그런데 커스터마이징, 매스 커스터마이징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디자인을 좋게 해서 손님을 기쁘게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활용면이 크다는 예. 근데 말씀.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영업자부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또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나 화분이다, 뭐 화분 쪽 한다 네. 하면 뭔가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근데 그 디자인 감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럼 네. 디자이너하고 콜라보를 해야겠나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럼 요새는 네. 저희가 웬만한 사람들이 엑셀이니 파워포인트는 다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프로그램을 한 하루 이틀 비나면 뭐 이 정도는 다 디자인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보는 거는 아마 올해 정도가 되면 스마트폰이 스캐너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카메라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하나 더 달면 눈 2개면 이게 3D 스캐닝이 될 오, 겁니다. 3D 스캐닝. 네. 야. 그래서 아마 제가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면 이게 3D 스캐너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표님이 잘못하면은 이제 스캐닝해야 아니면 뭐 19금이지만 대표님의 물건을 스캐닝해서 목욕탕에서 스캐닝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더워. 저기 갑자기 얼마를 받아야 되나? 아니 근데 이제 네. 사모님한테 주면 사모님 없어요 지금. 없어요.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 집으셨어요? 네? 어떻게 딱 주인공을 잘 잡으셨어요? 그거를 이제 패킹해서 선물로. 아니 그러면 그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3D 그 아까 뭐죠? 그 3D 촬영하는 게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하지 않고 같은 방향에서 두 대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스캐닝이 돌아가는 되는 거죠? 건가요? 기본적으로 3D를 인식하는 거는 양 두 눈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각도 상관없이. 네, 각도 상관없이. 그래서 인간이 3D를 인식하는 것은 두 눈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2D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 그다음에 요 각도, 눈의 각도. 네네. 그것만 있으면 카메라가 그런 위치로만 돼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대표님 다른 인터뷰 살짝 제가 봤는데요. 네. 거기서 보니까는 뭐 10년이 아니라 당장 3개월 앞을 좀 이렇게 내다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대표님의 3개월 뒤는 어느 그 지점에 가 있을까요? 우선 전 휴가를 좀 가고 싶고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스키장. 와. 3개월 뒤에는 바이오 쪽에 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스티브 잡스도 뭐 그랬지만은 평생 뭐 설탕물만 팔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올해도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퓨처 인더스트리인 전 헬스케어 그다음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있다고 보니까 그런 쪽에 뭔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럼 지금 주력으로 하시는 분야랑 네. 추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신 분야는 어느 파트가 되겠어요? 3D 프린팅 분야는 이제 기본이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패션에 만나냐, 뭐 바이오에 만나느냐, 아니면 매니팩처링에 만나느냐, 아니면 심지어는 컨스트럭션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푸드하고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이 3D 프린팅 테크놀로지가 잘 쓰일 거냐 하는 부분을 보는 건 굉장히 CEO로서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걸 3D 프린터로 만든 아파트는 싸긴 하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직 테크놀로지가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중국이나 남미로 가면 굉장히 많으니까 24시간 만에 집을 하나 뚝딱뚝딱 뭐 20평짜리를 만들어내고 그 비용이 뭐 600불, 800불이면 20평짜리 집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건 굉장히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3D 프린터는 글로벌리 보면은 컬처럴 비즈니스예요. 그 나라별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콜릿 프린터를 만들고 푸드 프린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피자도 만드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남자들은 집에 9시 10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때 밥도 굶어가 있는데 애들이 아빠 3D 프린터 가지고 피자 만들어 먹어. 그럼 밤 1시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새끼가 하면서 배고파 빨리 3분 내에 라면 끓여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3시 4시면 퇴근하거든요. 네. 그러면 3D 프린터 가지고 뭐 피자를 애들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서 6시에 피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아빠 엄마 뭐 애들이 만든 3D 프린팅 피자를 먹는다. 이건 해피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푸드 프린터라도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문화하고 뭔가 결국 문화하고 만나는 거고. 그럼 한국의 문화는 뭐냐?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는 뭐냐? 전 세계에서 앞으로 흐름을 가져올 문화는 무엇이냐? 그게 게임 캐릭터하고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3D 저거니까 이론적으로 그걸 가지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비즈니스도 이제 크게 미국 애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을 제가 한다 치고요. 네. 치고 제가 뭘 준비하면 됩니까? 맨몸만 그러니까 그 3D 프린터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업을 제가 소규모로 하든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든 그러한 뭔가 제작을 해서 3D 프린터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구축해야 되는 어떤 3D 프린터의 종류나 가격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기능이라든지. 예. 그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3D 프린팅 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러면 3D 프린터는 잊어버리고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비즈니스에서 어느 부분을 커스터마이징하면 밸류 에디드가 될 것이냐. 네. 우선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그러니까 화분을 만들더라도 네, 화분을 만들더라도 뭐 사실 뭐 재료비는 얼마 안 들거든요. 뭐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 뭐 2-3천 원 들까? 네. 뭐 순수 물론 기계값에 치면 한 돈 10,000원 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플로리스트에서 화분이란 화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네. 안 하는지 우선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필요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봐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정밀도 부분이나 재료의 한계성들이 있죠. 그래서 정밀도가 예를 들면 0.00 얼마가 된다. 그러면 뭐 1억 원, 10억 원짜리가 되고 금속을 쓴다 하면 5억 원이 넘어가야 되는 거고 무슨 폴리머다 하면은 뭐 싼 것들은 100만 원 이하 때도 있는데 100만 원 이하 때들은 이제 정밀도가 좀 떨어지고 네. 뭐 그런 거로 봐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정밀도나 자기가 원하는 그 테크놀로지의 수준 이런 것들은 뭐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이 비즈니스에서 아니면 이 서비스에서 어디에서 이 가치를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궁금한 게 그 3D 프린터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면요. 어떤 직업은 좀 이렇게 많이 없어질 것 같고 네. 어떤 직업은 좀 흥할 것 같은지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미아리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이건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2020년이 되면 그 인공지능에서 지금 그 미국인의 IQ의 80% 정도를 커버리지를 한대요. 인공지능으로? 네, 인공지능으로. 네. 그러면 현재 있는 직업의 40%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내과 의사 굉장히 우아해 보이죠. 근데 인공지능이 되면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통지만 하면 다 나와. 진단은 다 기계가 하는 거고 그걸 놓고 해서 이게 암인지 무슨 위험인지 이거 판단하는 건데 그거는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난 100년은 현장의 자동화였다고 치면
앞으로의 몇십 년은 이 머리의 자동화 부분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3D 프린팅이든 아니든 떠나서 결국은 창의적인 분야만 클 거고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지만 많은 논리지가 필요하지만 어떤 패턴에 의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거나 판단하는 직업들은 없어진다는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안 없어지고 지속될 첫 번째 직업이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뭐 3D 프린터가 나오든 무슨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나오든 이것만 잘하면 되니까. 저희는 끊임없이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정치학과가 끊임없이 되겠네. 세금을. 그러니까 그거는 안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좀 좌배식 그런데 정치 쪽으로 이런 걸 좀 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결국은 3D 프린팅은 컬처 산업이고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구와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융합시킬 거냐. 결국은 거기에서 새로운 오퍼튜니티가 전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런 얘기죠. 지금 건설업들이 다 폭삭 그러고 있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참 멍청한 비즈니스 모델이 건설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땅을 하나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3억 원에 팔거든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억 원에 팔고 30년으로 나누면 아니면 뭐 2억 원에 판다고 치면 그 1년에 1,000만 원 들어오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땅을 사놓고 30년 동안. 30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30년 동안 해서 3억 원 벌고 30년 동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거기에 1,000세대가 산다고 치면 이 한 사람 사람들의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쓴다고 치면 요새 유행하는 그 사람들이 차가 필요하니까 다 저걸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공동구매 카쉐어링 하자. 그래서 100대를 사가지고 서로 거기서 카쉐어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마트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여기 1,000세대 있거든. 너 이마트 여기 넣어줄 테니까 5억 원 내고 그다음에 여기 이마트 들어와서 여기서 다 사줄 테니까 이마트에서 사면 주부들한테 5%씩 현금 돌려줘. 그럼 다 주부들 가서 산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가서 주유소 거기 차들 주유소 넣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 있는 주유소하고 내고를 치는 거지. 우리 동네 가면 10%씩 깎아줘. 아니면 더 넣어줘. 그럼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 한 번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왜 건설회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하고 있고 그 뒤에서 일어난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계 하나 팔아먹고 그냥 끝나는 건데. 제품 파는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제품 팔고 나서 뒤에서 생기는 어떠한 융합 비즈니스, 융합 서비스. 그래서 지금 돈이 있으면 그 주부들 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하고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그 분여회인가? 아파트 분여회. 거기를 다 통합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마트하고 내고를 치는 거지. 가서. 야, 이 아파트에 가서 10%씩 저거 한다. 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이그젠플이지만 하드웨어 정신적인 그런 거에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어느 쪽이 더 부가가치가 많으냐? 1,000세대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쓴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쓰는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뭐 기름값 무슨 뭐 다 나올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또 외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뭐 이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얼마씩 내면 뭐 그거 너무 구체적으로까지 가시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대표이사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아파트 주민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회장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회장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할 거니까 얘기해 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난주 우리 CEO2에서 다뤘던 주제하고도 약간 통하는 게 있는 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 뭐죠? 그 제그웰치가 뭐 어디죠? 어디 회사죠? G에서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걸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그 뒤에서 파생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아파트도 건설회사가 거의 공짜로 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저거 한 사람들한테 카쉐어링 시대라는데 그렇죠. 100대는 갖다 놓고 주부들이 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 대리점에 가서 야 나 100대 살 거야. 너 얼마 줄 거야? 한 30-40% 깎을 수 있어요. 프리트 예를 들어서 그 렌트카 서비스하는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비로 10% 딱딱하면 고 대표님도 여기서 고생할 필요 없죠. 네. 아파트 단지 10개만 하면 네네. 1000대 돌리잖아요. 그죠? 그럼 한 대당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기름값 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일서부터 저기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전대 돌리고.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와 융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3D 프린터도 그런 쪽으로 만날 네. 거다. 저 궁금한 게요. 지금 창업하신지 네. 3년 지금 3년 네, 예, 3년 됐죠. 3년 만에 어떻게 그 국내 시장에서 그 국내 시장이지만 네. 그 뭐 개인용 데스크탑 3D 프린터에서 70% 점유율이라면 예. 굉장히 높은 거 20%도 높은 건데 사실은 70%는 좀 뻥인 거 아니 같고. 뻥이더라도 어쨌든 뭐 50%라도 굉장히 네. 높은 거잖아요. 네. 3년 만에 그것도 게 3D 프린터 업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은데 늦게 후발로 들어오신 건데 제가 후발이 아니었고 후발 아니었나요? 제가 1등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3년이? 네. 오. 3년 전이 제가 1등이었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또 하나는 어느 속도로 갈 거냐인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 비즈니스나 실제로는 앞에 있으면 이 포스트 무버의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포스트 무버의 어드밴티지를 많이 저거 한 거죠. 네. 진짜. 근데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 얻으시면 그거를 뒷받침하는 네. 뭔가 다른 3D 프린터 회사하고의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는 거죠. 빠르게 개발한다. 네, 굉장히 개발비를 많이 쓰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냥 고만고만한 지금 한 그래서 한 20-30개 생긴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돼야 이제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30개의 3D 프린터 회사가 있지만 바이올로지를 준비하는 회사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나마 저는 할 수 있는 게 바이올로지 회사에서 7-8년을 돌아봤으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 뭐 이 등등등의 이 용어나 이 대화가 가능한 거고 3D 프린터 만드는 사람들은 미케니컬로 하는 거니까 대화가 불가능해요. 네. 그 바이오 쪽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저는 띄엄띄엄 이제 3D에 대한 지금 인쇄물이나 게시물만 봐서요. 그 외국에서 한참 그 의족이나 이제 그쪽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가 네. 제가 TV 동물농장 애청자인데 얼마 전에 TV 동물농장에 뒷다리가 없는 강아지 예. 의족을 만들어주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좀 더 그런 실용 방향의 적용 분야를 좀 그런 건 더 아주 알고 쉬운 싶어요. 일이고요. 굉장히 쉬운 일이고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의족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이유는 특히 이 자라나는 애들의 그 장애 어린이들 걔네들은 성장을 팍팍 하니까 아. 이거 한 번 하면 몇백만 원인데 6개월 뒤에 새로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자랄 때는 좀 플렉시빌리티 할 수 있도록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 저거 하지만 자라나는 부분들은 뭐 3D 프린팅을 하면 굉장히 싸질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동물 뭐 이런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쪽이 특히 미국에서 많이 저거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들여다 보면은 장애인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른데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전 세계에서 잘린 애들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휴전선에 그 친구 네. 국가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이 그런 일이 전 세계 싸움질은 미국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래도 써야죠.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장애라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리드 비트윈 더 라인 하면 전 세계의 전쟁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네.
근데 대표님 그 셀트리온 하셨다가 거기 계셨다가 네. 지금 3D 프린터 업계로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전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에 뭐 그런 게 3D에 관한 자료가 많았던 것도 아닌데 네.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학습이나 어떻게 그 시제품이나 이런 거를 만드셨는지 되게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뭐. 자료라던가 아니면 뭐 보셔야 되는 부분. 기본적으로 제가 비즈니스 하는 거는 그런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뭐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런 거로 인해서 오바마가 저 연설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미국의 산업이 이렇게 되고 제조업이 80년대에는 미국 제조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근데 그때 2천만 명이었던 것이 10년 만에 1,200만 명으로 800만 명이 줄거든요. 종업원이. 네, 종업원이. 거기에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려잡다 중국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한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부가치 쪽으로 가게서 솔루션을 찾은 게 아 그렇구나.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잘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이 매스 커스터마이징으로 하면 가격도 높여갖고 네. 중국 애들의 일자리를 뺏어와서 800만 명 곱하기 식구 5명 하면 4천만 명 아닙니까? 그럼 4천만 명 중에서 자기가 한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2천만 명만 있다고 치면 2천만 명의 표를 받으면 자기네 당이 또 당선되겠구나. 그러니까 2천만 명의 표가 걸려 있고 1,000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국 의회에서 3D 프린팅을 하면 나를 밀어주는 애들이 2천만 명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1,000만 명의 창업이 생기니까 4천만 명이 잘 살고. 그래서 그 흐름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오든 누가 오든 오바마가 오든 그건 세상의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R&D, IT 이런 매스 커스터마이징은 그거를 보는 순간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다 똑같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그래도 뭐 상식적인 선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20%를 그럼 3D 프린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 20점은 누구나 다 해요. 한두 달 하면 100점 만점에 20점은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나머지 그 한 6개월 동안은 그 구글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딱 하나 있는데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그 양반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아인슈타인이 받았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받았다고 치고 그럼 그 양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상대성 원리가 뭐야? A4로 아인슈타인이 반장 이상을 쓰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년의 기술을 했다고 하지만 그 노하우는 A4 한 장이 넘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지 A4 용지로 만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 결과물은? 결과물은. 그렇잖아요. 네. 압축된 노하우.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딱 얘기를 하면 그 양반들이 30분 얘기해주면 그게 그 양반의 10년의 널리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년을 구글링을 찾을 수도 있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고 대표님이 뭐 예를 들어서 벤처의 전문가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A4 용지로 이거 말고 네네. 벤처에서 성공하는 길 좀 써달라. 에센스만 한 장 못 넘겨요. 네.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 그룹을 만나면 그 사람의 10년을 하루 만에 얻을 수도 있죠. 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년이나 20년이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6개월 정도만 하면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테크놀로지는 80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80점짜리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건 레드 오션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90점, 100점이 되려면 남아있는 20% 거기에 얼마나 창의성을 넣느냐가 그때부터 승부의 관건이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6개월, 9개월을 열심히 하면 80점짜리는 돼요. 물론 그때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은 아니고 그렇겠죠. 거의 뭐 한 5시간 빼고 나머지 한 20시간 정도를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친구가 쓴 네네. 거.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3,000시간을 일해요, 하루에.
1년에 3,000시간, 2,000 몇백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막 하는 사람 3,000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 그 10,000시간의 법칙에서 3년 곱하면 9,000시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3년만 뼈 빠지게 하면 10,000시간이 돼서 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마 그 정도 도사는 아니더라도 3,000시간은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됐으니까 한 9,000시간 정도 되니까 대충 보면 아, 이 양반은 그 물건을 프린팅하기를 원하겠다. 이건 아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지. 브랜드는 뭘로 할까? 3D 거시기. 3D 거시기.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까 방향성과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속도가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빠른 속도를 원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총알, 네. 돈이 문제인데 네. 어렵거든요. 현실도 급급한데 네. 뭘 더 투자하고 뭐 벌리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죠. 네.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업가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형태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사기쳐서 투자 받느냐?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기를 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정말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첫 번째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클리어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비전은 된다 안 된다 퀘스천업을 한 게 아니고 100%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종교처럼요? 네, 종교처럼. 네. 그래서 비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에서 약을 팠는데 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존재하지 않는 약을 팔아서 7,500억을 받아서 그걸 갖고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미친놈이 존재하지 않는 약에 7,500억을 1원도 안 줘요. 그런데 어쩌든 그게 된단 말이에요.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왜 됐느냐 봤더니 내가 사기꾼이어서 된 게 아니고 저는 그 약이 개발된다는 걸 100%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 뭐를 히스토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그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뭐 거기 가서 믿어진다고? 안 이루어지는 이유들이 있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들고 파가지고 플랜 B, C, D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일어났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해서 막겠다. 이게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나는 이런 대책이 있구나. 아,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풀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은 그냥 비전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액션 아이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테크니컬 이슈나 마케팅 이슈나 무슨 파이낸셜 이슈나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믿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상대편한테 얘기할 때 입에서 침도 튀지만 여기서 이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기의 믿음이 여기서 땡 하고 치면 믿기 시작하시잖아요. 자기의 물건을 가서 비즈니스. 그래서 공명이 아니 있거든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있어. 아 물건이 있어. 생겼어 지금. 거시기. 아니 그게 신금이거든요. 신금. 네, 네. 그냥 자기가 믿으면 상대편에 신금을 올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여자들은 알잖아. 이 남자가 사기로 그러는 그 다음에 진짜로 사랑해서 하는데 얘기를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대표님 그럼 반대로 투자를 해보신 경험도 있으시죠? 투자를 해본 경우도 예. 있죠. 그럼 대표님의 투자 원칙은 어떤 우선 게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CEO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CEO를 보면은 일단 대략적으로 그냥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투자를 받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투자를 받아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야, 너 비즈니스를 한다. 너 나한테 투자 안 하면 망해 임마. 그 얘기거든. 너는 정말 운수 대통인 줄 알아. 망하는 비즈니스인데 나한테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3년 뒤에 먹고 살 거는 나 때문에 먹고 살 거야. 넌 아직도 그걸 모르니? 이런 논리가
저희지. 내가 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돈을 만들어서 너한테 주겠다. 이래선 되진 않아.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고 PD님. 이 지긋한 현상을 벗어나려면 저한테 투자하시면 그 건물 임대료 빼서 저한테 주세요. 저기 뭐야 그 지금 해외요. 네. 지금 국내는 1위지만 네. 해외도 이제 뭔가 글로벌하게도 이제 뭐 리딩 기업으로 가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지금 가장 뭔가 현재 그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네. 여러 장애물이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브랜드 네임이고요. 브랜드 네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들이 없는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만 돼 있으면은 굉장히 의외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 세계 넘버원인 데는 이제 스트라우트스 아닙니까? 예. 거기하고 지금 현재 뭔가 뭐 격차랄까 아니면은 네. 거기보다 어떤 점 뭐 강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거기하고 이제 뭐 경쟁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 아주 심플한 게 그 양반들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출발한 회사들이니까 그게 장점이긴 하지만은 현재 그 테크놀로지 익스텐션 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나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10년 사이에 같은 컨셉이라도 거기에 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무슨 레이저를 가지고 녹여서 뭘 한다. 그럼 옛날에 레이저는 CO2 레이저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와트 수도 뭐 좀 크긴 하지만 이만한 거 하나에 100와트가 나오는 건데 10년 사이에 레이저가 얼마나 변했겠어요. 이만해진 게 요만해졌죠. 네. 그다음에 상대편은 이만한 공랭식, 순행식 레이저니까 모터도 있어야죠. 물탱크도 있어야죠. 그러면 레이저 하나에 이거보다 더 큰 이런 캐빈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나온 레이저들은 다이오드 레이저 해가지고 요만해졌거든요. 네. 컨셉셔널이 그런 컨셉이지만 다이오드 레이저로 넘어가는 순간에 가격도 싸지고 부피도 싸지고 하니까 거꾸로 상대편은 그런 것을 특허로 걸어놨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특허에 걸렸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거밖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특허가 많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야가 좁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오리진은 그거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서 놀면 완전히 저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뭐 특허가 많다,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거기에 갇혀 있고 그다음에 이 테크놀로지는 오래된 테크놀로지를 쓴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투자자에게 임하는 어떤 그런 태도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강력한 자신감과 당당한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물건이 튼튼해지죠. 근데 그럴 게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일이 잘 되고 있거나 어떤 그런 좋은 환경일 때는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반대일 경우 사람이 뭐 기운이 딥다운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스스로 컨트롤을 하세요? 우선 이쁜 여자를 만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로서 모티베이션이 좀 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성공하는 길은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딱 하나인데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동전을 하나 던져가지고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 이쪽이 쪽 아니에요. 그럼 사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50%, 실패할 일이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 실패할 확률은 연속해서 동전 운에 따른다고 치면 0.5 곱하기 0.5하면 0.25예요. 그죠? 3번 실패할 확률은 0.25에다가 또 0.5하면 0.125예요. 4번 실패할 확률은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번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90%예요. 우리말에 7.8기라고 돼 있죠. 네. 0.5 곱하기 7승하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0.001 얼마야? 98%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를 할 때 7번 넘어져서 8번째 정도는 한 번은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만 성공하면 앞에 넘어졌던 부분들을 다 저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똑똑하시냐면 통계학적으로 7.8기를 계산을 딱 안 해봤었지만 제가 통계학은 좀 알거든요. 네.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겨 보십시오. 0.5 곱하기 7번을 해보면 0.001 얼마야. 그럼 7번 넘어지고 성공할 확률이 99%면 넘어졌다고 그래서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아, 일어나야죠. 무조건 일어나지. 좀 일어나야죠. 까졌으면 어때? 안 그래? 거시기로 일어나. 너무 오래 가네. 아 진부해 이제. 아 진 그만해. 아 진부해. 한 번 좀 띄워줬더니만 계속 쓰네. 아 진부해. 아 그래. 압구정 분열해. 저기 뭐야 그 온라인에서요. 네. 온라인에서 오승건님이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피규어 스튜디오가 피규어 만드는 거 강남 신세계에 있던데 카메라 100대로 촬영하더라고요. 네. 가격은 15만 원이래요. 네. 피규어 만들어주는 게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피규어 스튜디오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보시나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네. 이걸로 나오는 순간에 네. 아. 이게 나온다니까요. 저는 나온다는데 배팅을 걸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양반은 빨리 그 비즈니스 털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케팅 용도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아줌마들을 거기서 모아서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물건을 사게 한다든가 이런 마케팅 퍼포즈는 있지만은 비즈니스 와이즈 저는 저는 관심을 가지고 3D 프린트를 찾아가서 구경을 다녀봐도요. 네. 보통이 이게 그 정해져 있는 그 저기 물체만 이렇게 네. 거의 면만 막혔다는 뿐이지 거의 설계도상은 2D에서 가능한 애들을 이렇게 하던데요. 네. 아까 오렌지 색깔 네. 공중에 떠 있는 그거 제가 이론적으로는 그 중간에 그 연결했다가 끊는다고 네. 들었는데 색채나 그 볼륨감이 제가 기존에 봤던 거랑 되게 차별화가 되게 더 좋아 보여요. 아, 그렇습니다.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직접 3D 프린터 우리나라 백무리 아까 말씀하신 그 백무리 브리건이라고 가서 한번 체험해보고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장이나 장소가 그런 있으면 거 되게 알려주세요. 많아요. 창조 경제 혁신센터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다 쓰라고 해가지고 1억짜리서부터 100만 원짜리까지 프린터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물론 저희 회사에 오셔도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있고요. 그래서 아마 쳐보시면은 그 동네방네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쓰는 거 공짜라고 해가지고 공짜로 쓰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또 공짜라고 하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 보는 거는 뭐 별 문제 없고요.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3D 프린팅의 특징 중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complexity is free 해가지고 복잡성한 거는 깎으려면 G 같은 친구들이 그 프로펠러 샤프트를 3D 프린팅으로 하는 이유는 CNC를 가공하면 절대 나오질 않아요. 날개의 끝이 휘어져 있는데 이거를 가공해서 만들려면은 CNC 기계가 몇십억짜리가 필요한데 그건 3D 프린팅으로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컴플렉시티즈 쌓는 거니까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래서 CNC는 아까 그런 거를 깎을 수가 없어요. 금형도 할 수가 없어. 컴플렉시티즈 프리고 그다음에 나온 김에 얘기하면 두 번째 특징은 서프라이 체인에서 그 안에 있는 그 디자인 투 커스터머. 여태까지 물건 하나 개발을 해서 나가려면 8단계가 필요하거든요. 디자인하고 뭐 프로토타입 만들고 금형 만들고 뭐 생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8단계가 되는데 이건 디자인에서 다이렉트로 나오니까 앞으로는 D2C 디자인 투 커스터머의 소사이어티 넘어가니까 가운데 있는 유통 조직이 붕괴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마진이 상당히 사라질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텔레포테이션. 여기서 물건을 스캐닝 하셔가지고 미국에 계신 그분한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디지털 데이터만 가는 거니까 뭘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텔레포테이션 공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은 공간 이동이 되고 디자인 투 커스터머고 그건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본질입니다. 저기 뭐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제 방송 좀 마쳐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그 아까 그 탤런트 자본주의 그 뭐 직원들한테 이제 뭔가 그 주식도 주시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제 인재들이 그 로킷에 그 뭐야 참여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입사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그 대표님 그 사람 뽑으실 때 뭐 면접 보실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면을 보시나요?
그 보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보신다면 어떤 점을 보십니까? 뭐 좀 얘기가 두 가지인데 예. 한국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은 제가 비행기 마일리지가 200만 마일이어가지고 120개 국가를 가봤어요. 그다음에 걔네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한국 젊은이들은 전 세계 75억 명 중에서 상위 1 내지 2%에 속하는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사람이 머리나 이런 걸 체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토익 점수 같은 거 안 보시고요? 별로 안 써요. 네. 말만 좀 할 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벤처든 그렇고 모든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컨셉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서 가는 과정에서 10개, 20개의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푸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7.8기를 할 만한 저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거기에는 굉장히 요새 얘기하는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는 이제 영혼이 있는 백지인간. 영원히 있는 백지인가? 영혼이 있는 백지인간.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네.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하이 스탠다드를 하려면 올드 스탠다드를 했던 사람을 쓰는 건 장애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바이올로지를 하려면 한국에서 바이올로지를 10년 한 사람을 가지고 미국 스탠다드의 바이올로지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못 배웠으니까. 차라리 백지인간을 놓고 하이 스탠다드는 이거야 라고 가르치면 그게 6개월 만에 돼요. 네. 근데 한국에서 10년, 20년 동안 바이올로지를 한 사람들은 그냥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20년의 경험은 대부분 그 사람의 족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차피 벤처는 새로운 비즈니스니까 네. 차라리 백지인간을 쓰는 게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벤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결국에 와선 자기가 그것을 뭔가 해내겠다는 이 사명감 뭐 애매모호한 얘기지만 그러한 영혼 그다음에 사회적인 컨트리뷰션 뭐 팀워크 뭐 이런 것들 이제 저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능력보다는 그러한 서로 컨센서스가 되고 설탕물 파는 게 아니라 뭐 정말 뭘 한번 바꿔보겠다든가 뭐 자기의 물건을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뭐 이런 그런 영혼 있는 백지인간이 저희가 그러면 대표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못 보죠. 근데 어떻게 뽑아요? 근데 영혼을 못 보면 또 어떻게? 에러율이 굉장히 많은데 에러율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걸 인턴 기간을 둬요. 인턴 기간을 그래서 경력도 인턴 기간 되죠. 프로베이션 피리어드 몇 개월입니까 그게? 3개월 정도. 3개월. 네. 3개월 동안은 아주 들들 볶죠. 들고 볶으면 갈 때까지 가보면 이제 영혼이 나오는 거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대표님 혹시 돌아가실 때 무덤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쓰여 있기를 바라세요? 모멘토 모리.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네. 자 오늘 그 여기까지 그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금방 갔죠. 네. 그 이제 질문들은요 오프라인 질문은 이제 우리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삥 둘러앉아서 같이 이제 얘기 나누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휴방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이 스튜디오가 저희가 이제 또 제가 또 비즈니스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월화 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장비들을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휴방을 하고요. 다음 주 2주 후에는요 그 해외 직판으로 원래 이분은 이제 6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이 홀리코가 여기 회사를 만났 홀리코의 조윤성 대표인데 61년에 만들어진 회사 이분은 3세 경영인데 그냥 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 그냥 한 게 아니라 원래 섬유 회사인데 그것을 이제 실제 리본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이제 글로벌한 온라인 직판을 이용해 가지고 해외로 이제 리본을 글로벌화 시킨 3세 경영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2월달 이제 2월달도 저희가 이제 매주 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토크아이티라든지 아니면은 원어픽스 거기서 계속해서 거기 스케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따가 이제 페이스북에 나중에 오늘 느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느끼는 것도 있거든요. 느끼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나중에 공유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고요. 네, 나중에 다시 보이는 CU MBA 유튜브 채널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서 생방송 보실 수 있고, 아니면 CU MBA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네. 다 녹화된 겁니다. 네네네, 다 녹화됐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나 차리겠습니다. 공 던지시는 분 예약자들이시고. 자, 그러면 대표님, 여러분 수고하신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가야죠, 대표님. 글쎄 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주저 없이 얘기했는데 한두 가지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